알고와 2월 13일 알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파이코인 상장 코인판에서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코인은부터 가겠습니다. 물가가 비트를 도와주지 않네요. 촬영 시각은 2월 13일 오전 12시 30분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 완화는 대세입니다. 파월 같은 경우에도 디뱅킹 관행 종식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디뱅킹은 뭐냐면 은행들이 코인 관련 계좌를 일방적으로 동결하는 관행인데요. 앞서서 여러 코인 프로젝트 CEO들이 나 계좌 동결당해봤다 라고 고백했었거든요. 이런 관행이 있었는데 이걸 앞으로는 종식시키겠다라는 겁니다. SEC가 컴벌랜드 DRW 소송 기각 신청 관련 답변 기한을 연기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SEC가 여러 소송을 벌였는데요. 그 소송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새로운 SEC가 출범을 하게 되면 입장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 여러 차례 기각을 하는 느낌입니다. 중간 항소에도 14일까지 코인베이스가 응답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과연 SEC가 소송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향후 가늠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규제 완화된다.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SEC TF 수장, 뭐 다른 분 아니고요. 헤스터 피어스, 크립토맘입니다. 이 수장이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요. 대다수 민코인이 SEC 규제 대상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코인에는 호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FTC 위원장에 누가 지명이 되나라고 했더니요. A16인지 암호화폐 책임자를 지명했습니다. 그야말로 찐 코인 인사를 CFTC 위원장에 앉혔습니다. 향후 SEC는 약간 크립토에서 손을 떼는 분위기이고요. CFTC가 크립토 쪽을 전담하는 분위기인데 그 위원장으로 찐 코인 인사가 임명이 된 겁니다. 호재입니다. 비트 차트 보고 가겠습니다. 뭐 그럭저럭 가고 있는데요. 혹시 요 즈음에 촬영 시간 직전에 찍은 요 장대 음봉이 보이시나요? 이게 왜 나타난 거지? 예, 바로 CPI 발표되면서입니다.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전년 대비 3%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2.9를 예상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네. 물가 안 꺾이네. 그럼 금리 인하 어렵겠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거죠. 이 와중에 트럼프는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해야 한다. 관세 정책과 함께 진행한다. 라고 합니다. 사실 기준금리가 낮아져야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살기가 편해지고요. 또 관세 정책을 진행해야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 관세 정책을 통한 물가 상승 압력, 이에 따른 금리 인하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가 금리 인하와 함께 관세 정책이 함께 시행되는 게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코인 시장도 약간 발작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약간 긍정적인 건 장대 음봉 나왔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럼 ETF 자금 흐름이 좋아야 될 텐데요. 자금 유치를 보자면 돈 나가는 게 살짝 불안합니다. 블랙락 쪽으로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이 피델리티 쪽에서 자꾸 돈이 나가는 게 영 찜찜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ETF 출시 이후로요, 기관들의 비트코인 접근이 쉬워졌다라는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도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무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비트코인 가격도 지지부진하고 계속 투자해야 되나 싶을 때는 정신승리가 필요하죠. 흔들 때는 역시 돈나먼입니다.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CEO가요. 2030년까지 비트코인 150만 달러 간다라고 아크인베스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비트 도미넌스 보겠습니다. 사실 떨어질만 하면 다시 오르고 해가지고요. 61% 수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더 도미넌스를 보자면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요. 반전 기미가 안 보입니다. 10%도 아슬아슬한 상황이고요. 이더리움 가격 흐름을 보자면요. 보기도 민망합니다. 최근 1개월인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 ETF 돈이 들어와야 될 텐데 이더 ETF 흐름도 별로입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피델리티 쪽에서 자금 유출이 나오면서요. 전반적인 이더리움 ETF에서의 자금 유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더 가격이 좋을 리가 없죠.
그나마 역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에서도 긍정적인 건 골드만삭스가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접근을 늘렸다는 거. 특히 4분기 기준으로 보자면요. 전 분기보다 이더 현물 ETF 보유량이 2000% 늘었다라고 합니다. 다들 이더가 저평가라는 네, 분석이 많습니다. 비트와이즈 역시 보고서를 통해서요. 이더리움이 순환 내에 가장 심각한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코인은 모릅니다. 이 바닥 밑에 지하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오르길 반등하길 희망해 보는데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 솔라나와 관련돼서는 뭐 솔라나도 가격 그러면 좋지 않지만 ETF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여러 운용사들이 이 솔라나 ETF 신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리플 ETF도 지금 현재 SEC에 제출된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 테렛 이분이 크립토 전문 기자입니다. 이분이 X를 통해서 SEC가 이르면 내일 그레이스케일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그 다음 알트 ETF로 XRP가 리플이 된다는 건데요. 과연 될지 그러면 가격에는 분명히 호재로 나타나겠죠. 내일 이 시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알고란 위에서 멤버십 슈퍼챗 PPL 웰컴입니다. 오늘의 메인 디쉬입니다. 세상에 코인 세상에선 안 될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파이코인 상장 소식입니다. 코인 세상에 전해진 충격 그 잡채입니다. 20일에 상장한다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OKX뿐만이 아니라요. MEXC, 비트겟 같은 곳들이 너도 나도 상장을 발표했습니다. OKX에서요. 20일 오후 5시 우리 시간입니다. 거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입금이 됩니다.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어여어여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유통되는 공급량은 약 60억 개입니다. 꽤 많죠.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궁금하죠? OKX 공지에 나와 있는 가격 페이지로 들어갔더니 아직까지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더라고요. 그런데 코인마켓에 봐서 PI로 치면요 IOU라고 가로 열고 표시되어 있고 지금 현재 거래 가격이 약 60달러 기준의 수준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셔야 될 게 이게 PI 가로 열고 IOU라고 써 있어요. 이 IOU는 뭐냐? 일종의 증서입니다. 내가 이걸 갖고 있다는 증서예요. 코인이 아닙니다. 이 IOU 가격은 어떻게 생겼냐? 후오비가요. 파이코인에 IOU 이 증서를 상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요때 파이 쪽에서 밝힌 공식 반응입니다. 어떤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았으며 어쩐 상장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IOU는 그야말로 토큰 자체가 아니라 증서이기 때문에 요 당시 후오비 글로벌에 상장될 당시에는요 이게 코인이라고 전송이 가능한 토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 코인을 내가 지금 현재 파이코인을 들고 있다. 그래서 후오비에 입금을 해서 요거를 나는 60달러에 팔아야지. 불가능합니다. 이른바 이건 가두리 매매라서요. 입출금이 안 됩니다. IOU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60달러 나 팔아야지 후오비 글로벌에 입금해서는 안 되고요. OKX나 아까 말씀드린 뭐 비트겟 같은 곳에 20일 날 상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입금을 해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궁금하니까 아니 아직 OKX 가격은 안 나와 있고 IOU 가격은 60달러인데 60달러 진짜 맞아? 근데 유통량으로 한번 시가총액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유통되는 공급량이 60억 개 정도 돼요. 총 공급량은 이제 92억 개 정도 되고요. 60억 개가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으니까 60억 개를 1달러만 쳐도 60억 달러예요. 와, 이러면 이게 60억 달러면 시가총액이 거의 한 30위권이거든요.
과연 1달러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시장에서는 한 뭐 0.01불, 0.1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파이 커뮤니티에선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참고로 제가 갖고 온 내용은요, 이 코인 커뮤니티에서 도는 내용인데 정확히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저도 그냥 긁어온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사실 충격 그 잡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OKX 공지를 보다 보니까 이미 24년 12월 21일에 OKX 언제 출시되어 언제 거래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파이 상장을 예고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쳐. 내가 몰랐던 거네요. 자, 그러면 사실 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스캠이다 보다 말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오늘 이걸 알기 위해서 조사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침 OKX에 파이코인에 대해서 알아야 할 10가지를 정리를 해줘서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번, 파이 네트워크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OKX에 나온 공지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스탠포드 졸업생들이 설립한 디지털 암호화폐 프로젝트다. 가장 특징적인 건 뭔가요? 네, 스마트폰으로 채굴된다 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2번 질문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합법인가요? 사기인가요? 답변이 너무 재밌어요. OKX의 답변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파이 네트워크는 합법적인가요? 라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야, 이거 스캠 아니야? 라는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OKX 측의 설명이 답은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파이 스캠 아니야? 아니야. 이건 네 마음에 달려있어 라는 거고요. 네 번째도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사용하기 안전한가요? 사실 파이 네트워크가 사람들이 막 채굴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딱히 뭔가 사기라고 보기엔 애매해요. 왜냐면 내 돈을 뜯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에다가 설치를 하고 채굴 하면서 KYC를 하다 보니까 뭔가 내 폰 해킹당한 거 아니야? 내 개인정보 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이 됐었죠.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누가 물어보면 딱히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하는 걸 말리진 않겠지만 그거 데이터 유출될 우려가 있다더라. 해킹당할 위험이 커진다더라. 라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라는 정도로 얘기했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OKX 측은 지금까지 이해해본 심각한 데이터 유출이나 주요 우려사항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심각한 데이터 유출은 보고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AI에 물어봤습니다. 여기 나온 게 이제 딥시크 질문인데요. 데이터 유출 없었다라는 거고요.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휴대폰 채굴의 파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해킹 사고가 보고된 게 있을까라고 물었더니 파이 네트워크 관련하여 몇 가지 해킹 사고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3가지 사례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사례를 보면은요. 물론 파이 측의 설명이긴 합니다만 파이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캠이라고 의심받았던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요. 5번, 현재 파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 폐쇄형 네트워크 단계에서는 파이 토큰을 파이 생태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활용도가 부족하고 금전적 가치가 투기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가 파이 네트워크가 근본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파이 생태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니까 가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한국만 국한하면 USDT 테더보다도 사용처가 많은 느낌입니다. 여기 뭐라고 이제 작게 나와 있는데 이게 파이를 쓸 수 있는 가게 이름입니다. 이 가게가 어떤 곳이냐면요. 파이는 간다. 파이를 대해서 믿는 가게 주인이 우리 파이 받아요 라고 하면서 영업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파이코인 이러면서 서로 모여서 이제 미덥도 하고 있고요. 이 어떤 중국집인 것 같습니다. 짜장면을 파이에 팝니다. 짜장면이 지금 6,000원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0.1 파이에 팔고 있네요. 이러면서 제가 드는 건 항상 의문입니다. 이게 왜 한국에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 유행할까 의문이긴 한데요. 이렇게 폐쇄된 네트워크에서 자기들끼리만 유통되다 보니까 이거 가치가 있을까 의심을 했었는데 지금 드디어 오픈 메인넷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스캠이라고 의심받았던 분명한 이유가 뭐냐?
거래 가능한 코인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용자는 접근성과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 커뮤니티 정말 단단하거든요. 파이에 대해서 신봉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거래 가능한 코인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요거 IOU 보여드렸죠. 그래프 보자면 급등했다가 뭐 하락해서 있다가 또 잠깐 반짝 올랐다가 또 지지부진하다가 뭐 이런 흐름인데 거래량 보이세요? 거래량이 초반에 거래량 빼고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IOU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거래량을 뭐 믿을 수 있는 데이터로 삼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메인넷 토큰도 거래가 안 됐고 그나마 거래되는 IOU도 거래량이 미미하고 하다 보니까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리뷰는 어떤가요? 부분에 있어서 거래 가능한 코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8번 파이 네트워크는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경쟁할 수 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 채택과 유용성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데 일부 회의론자들은 파이 네트워크를 스캠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코인 프로젝트는 오픈 메인넷이에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투명하게 그 체인 트랜잭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의 경우에는요. 테스트넷 다음에 원래는 오픈 메인넷이에요. 대부분이 아니지 거의 모든 코인 프로젝트가요. 근데 테스트넷 갔다가 폐쇄형 메인넷 단계를 상당 기간 지속하다가 이제서야 오픈 메인넷이 나온 겁니다. 폐쇄형이다 보니까 전송도 안 돼요. 내부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의심을 안 할 수 있게 있을까요? 당연히 스캠이라고 의심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픈 메인넷이 나오면서 스캠 딱지를 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파이 네트워크 토큰은 언제 가치를 갖게 되나요? 오픈 메인넷이 나와서 토큰의 외부 전송이 가능해져야지 토큰이 가치가 생깁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오픈 네트워크가 출시되고 파이가 온체인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되면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치가 얼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대 그리고 뭐 평가 여러 가지가 교차합니다. 일단 IOU 가격은 $60 선이지만 이건 내부적인 이른바 이제 가두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믿기는 어렵고 그야말로 첫 거래를 시작하는 OKX에서 도대체 얼마의 거래가 형성될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 네트워크의 위험 신호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거래 가능한 코인이 존재하기 전에 KYC를 위해 개인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해킹 위험이 있다는 거죠. 거래 가능한 코인이 없는데 왜 KYC를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안 했던 분들이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스캠이라고 의심받지만 무엇보다 OKX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파이 코인을 상장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커뮤니티 덕분입니다. 사실 커뮤니티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밈코인이 떠오르죠? 아니 뭐 사실 뭐 아무 가치도 없고 뭐 민코인 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민코인 그거 다 상장하고 민코인 커뮤니티가 단단하다라고 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야 파이코인이야말로 지금 나온 지 몇 년이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단단한 커뮤니티로 심지어는 파이코인을 쓸 수 있는 오프라인 생태계까지 조성된 상태니까 OKX 입장에서는 민코인과 비슷한 관점에서 보자면 상장 안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상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오늘따라 이렇게 면책 조항이 눈에 띄네요. 사실 이 면책 조항은 모든 공지사항 뒤에 붙긴 하지만 오늘따라 많이 눈에 띄긴 합니다. OKX 입장에서는 우리는 커뮤니티의 힘을 믿고 상장을 했지만 이거 뭐 우리 책임 아니야 라는 거죠. 어쨌든 OKX까지 가면서 OKX라고 하면 약간 메인 거래소잖아요. 이 디젠들 사이에서 정말 자조가 넘쳐납니다. 불개미 크립토에서 갖고 왔는데요. 파이코인, 스캠이라고 의심받는 파이코인, 그리고 또 다른 스캠이라고 의심받는 모비코인, 그리고 크립토커런시 투자자, 일반 투자자겠죠. 과연 사람들에게 행복을 줬는가 부분에 있어서 파이와 모빅은 그렇지만 코인은 아니죠. 돈을 잃었는가? 코인은 그렇습니다. 근데 파이는 아니에요. 돈도 이런 거 없어요. 내 돈 들어간 거 없으니까. 돈을 벌었는가? X예요. 근데 상장하고 나면 돈을 벌게 동그라미로 바뀌겠죠.
무료로 얻었는가? 그렇죠. 무료로 얻었죠. 시간과 돈을 들여 공부했는가? 아니,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딸깍해서 채굴만 하면 됐습니다. 거액을 투자했는가? 뭐 투자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채굴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 파이코인 투자자 대근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에다가 약간 물음표를 붙이게 됐는데, 그러면서 크립토커런시 트레이더 우리라고 해놓고요. 네, 비읍시읒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자, 못 이기고 파이고 나발이고 우린 욕할 자격 없다라는 거고요. 또 이거 커뮤니티에서 갖고 온 또 재미있는 자조인데요. 만약에 3년 전에 솔라나가 이더리움 킬러가 되고 리플이 정고 좀 탈환하며 미국 대통령이 민코인 발행하고 도지가 미국 정부 부처가 된다고 하면 미친놈 소리 들었겠죠. 그리고 파이코인이 OKX에 상장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비슷한 반응이었을 거고요. 커뮤니티에 자조가 넘쳐납니다. 이 파이 측은요, 이 필 받은 김에, 야, 이참에 우리 바이낸스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OKX 바이낸스에 계정을 만들어. 라고 하지만, 말씀드린 그 크립토 업계에서는 여전히 스캠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거 뭔가 의심쩍다라는 거죠. 주요 거래소에 상장을 했지만 피라미드식 채굴 방식, 다단계죠. 다단계 채굴 방식.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시켜주면 이 채굴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해요. 그게 논란이다라고 하면서 바이비트 CEO 같은 경우에는 미쳤니 우리가 파이코인 상장하게?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많은 이용자들이 파이 네트워크 상장을 요청했지만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일하면서 그런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 거리를 두기 바란다. 아직까지 업계에서는 파이 코인을 스캠으로 보는 시선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피라미드식 채굴 방식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 코인 중에 다단계 아닌 게 어딨어? 라는 식으로. 그리고 달러도 역시나 거대한 다단계 아니야? 뭐 이렇게 금융도 결국 본질은 다단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파이코인은 스캠이 아니다. 이제는 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업계의 시선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그나저나 이게 저도 아직까지 이거 뭔가 의심쩍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의심을 거두지 못해서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이 전송해서 팔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커뮤니티에 떠도는 거라서 제가 진입하기는 못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럴듯한 부분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젊은 크립토인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이 채굴. 이건 맞아요. 정말 어르신들 커뮤니티 가면 파이 채굴, 이거 파이는 비트코인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서 나 몇만 개 있어. 나 뭐 10만 개 채굴했어. 뭐 이러신 분들 많으니까요. 크립토인들 중에 채굴한 사람도 있으나 맞습니다. 스캠이라 생각하고 KYC 기간에 안 한 사람 태반. 이거 KYC를 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코인이 정식 코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KYC 하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하죠. 아니 내 정보를 노출한다고?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르신들 대부분 자녀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KYC 안 했을 거라 추측. 일단 캐긴 캐는데 이거 들어가서 KYC를 하라고 했는데 과연 뭐 하셨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KYC가 작년까지만 가능했고 현재는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떠도는 여러 크립토 얘기를 봤더니 KYC가 현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또 되긴 되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요. 이 부분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현재 KYC가 원활하지 않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KYC를 안 하면 OKX에 출금하는 거 불가능. KYC를 안 하면 갖고 있는 토큰을 외부로 전송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거 엄청 캐시인 어르신들 많다라고 했잖아요. OKX 상장은 아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는 어르신들 태반이고요. 아마 이 어르신들 대부분이 해외 거래소를 써보신 적이 없는 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 KYC를 진행했더라도 빨리 되지 않아 1년 정도 걸려서 된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 파이가 스캠이었는데 OKX 상장하면서 이거 어느 순간 근본이 돼버렸다. 그런데 대부분이 웃지도 울지도 못한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거를 거래소에 보내서 팔아야 되는데 거래소에 팔고 싶은데 KYC를 안 한 사람도 있고요. 거래소에 어떻게 보내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이코인 그 숫자만 보면은 아마 어르신들이 어마어마하게 했을 텐데 과연 그분들이 KYC를 했을지 게다가 이게 OKX 상장됐다고 하는데 이게 전송을 해외 거래소를 할 수나 있으실지 약간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은 크립토인들 중 KYC 발빠르게 했고 꾸준히 모아 OKX 전송까지 성공한 사람이 빔까지 맛있게 먹으며 최종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20일 과연 상장 두둥 어떻게 결론날지 궁금한데요.
제가 그래서 나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파이코인에 대한 제 입장입니다. 파이는 어르신들의 민코인이다. 이 보시면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파이코인 미더비라고 하면 정말 이게 과연 웹3가 맞나 싶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대단한 이 커뮤니티가 정말 강력하고요. 자체 생태계를 구성할 정도로 믿음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주로 그 커뮤니티야 생태계에 속한 믿음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기존의 20대 크립토 투자자와는 다른, 결이 다른 조금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해외 거래소조차 사용을 안 해보신, 메타마스크 지갑은 깔아보셨을까 싶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의 밈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OKX까지 상장을 하게 된 건 이 밈코인의 커뮤니티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다만 요걸 진짜 잘 전송을 해서 잘 팔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보면 저는 아무리 현타 오지만 다시 하래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한다고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마! 라고는 저는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이니까. 하지만 이거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 좀 해라 라면서 여전히 경계의 시선을 드러낼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낀 건, 이 코인 세상에는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고요. 투자에는 역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혹시라도 이 파이코인을 채굴해서 KYC까지 완료해서 OKX까지 전송을 하신 알츠님들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물론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대한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